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익산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익산에서 추석 연휴 동안 4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대에서 20대 젊은 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 일부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고 선변진료소에는 진단검사를 받기 위한 사람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문화재청이 군산갯벌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군산갯벌의 새만금공항의 조기 개항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 부처가 엇박자를 보이자 갯벌 보호와 군산공항 건설에 대한 논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이동과 만남이 잦은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확산의 고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는데요. 익산에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연휴에 발생한 확진자 절반 이상이 10대에서 20대까지의 젊은 층이 차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익산 지역 일부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고 선별진료소에는 진단검사를 받기 위한 사람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대기자들은 보건소 앞 인도까지 길게 늘어섰습니다. 한눈에 봐도 중고교생과 대학생 등 젊은 층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젊은 층이 진단검사에 몰린 이유는 추석 연휴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익산 지역은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18일부터 23일 오전 10시까지 모두 4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층이 2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업소마다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정확한 동선과 이용자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A 코인 노래방과 B PC방 등은 긴급 방역이 이뤄졌고 방역당국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발적인 진단검사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당국은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A대학 지인 모임 관련해서 N차 감염이라든지 다양한 소규모의 기존의 확진 상황이 이어지는 내용들을 익산은 젊은 층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가 착수됐습니다. 익산시는 교육당국과 협의를 거쳐 24일까지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과 사설 학원까지 온라인 수업을 공고했고 A학교 등 일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확진자 동선에 따른 연관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단검사자만 5,000명을 넘어섰고 원활한 검사 진행을 위해 공설운동장 서문에는 임시 선별진료소가 별도로 설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젊은 층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해도 무증상이 많은 만큼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감안할 때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4, 5일 이후에 증상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빨리 안정화시키고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이동과 만남 좀 자제해 주시고 또 피치 못할 상황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내용 말고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젊은 층 확진자가 급속도로 발생한 익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학생들이 진단검사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일주일이 최대 고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명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전주 16명, 익산 8명, 군산 3명 등입니다. 익산에서는 A대학 지인 모임과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는 강화군을 다녀온 2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79일째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16명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 1,698명, 해외 유입 18명입니다.
사망자는 8명이 늘어 2,427명을 기록했습니다. 익산 마을전자상거래가 추석 기획 전후로 9천여만 원의 농가 수익을 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9일 동안 마을전자상거래 기획전을 진행한 결과 3,800여 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9천여만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특히 이번 기획전은 익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5,900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익산시 나눔 곳간에 8억 6천여만 원어치의 금품이 기부됐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모두 332곳이 8억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기부에 따라 오늘까지 14,000여 명이 7억여 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지원받았습니다. 한편 올해 2월 개장한 나눔곳간은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까지 고군산 군도를 새로운 명품 관광지로 본격 개발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인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182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31억 원을 들여 신시도 노후 연결도로 정비와 장자도 차도선 접안 시설을 확충하는 등 인프라를 조성합니다. 또 문여도를 중심으로 해양 레저 체험센터와 카누, 카약, 체험장, 캠핑장 등의 관광 기반 시설을 순차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군산 삼북동의 공룡과 익룡 발자국 화석산지 보호각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군산시는 문화재청이 26억 원을 들여 추진한 삼북동의 공룡과 익룡 발자국 화석산지 보호각 설치가 끝났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는 이곳 화석에 대한 보존 처리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 개방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4년 이곳을 천연기념물 제548호로 지정했습니다. 군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상승폭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군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0.11%에서 올해 7월에는 1.9%로 크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 가격 지수는 0.23%에서 1.82%로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전주 투기조정 대상 지역 지정에 따른 비규제 지역 투자 선호도가 이어지면서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화재청이 오는 2025년을 목표로 군산 갯벌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최근 이곳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오는 2027년 개항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엇박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의 마지막 남은 수라갯벌.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의 권고를 받아들여 세계유산 추가 등재를 추진합니다. 금개구리와 저어새 등 멸종 위기종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생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안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내년에 신청서 초안을 작성해 오는 2025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새만금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지입니다. 지난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고 올해 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최근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개발의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빠른 오는 2027년 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새만금 공항 부지와 군산공항의 거리는 1.3km에 불과해 사실상 공항 옆에 또 공항을 짓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갯벌 부정과 온실가스 저감에 역행한다며 공항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기후위기를 대응에 역행하는 정부의 기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폐기를 촉구한다. 이제 그만 새만금 착취를 멈추고 새만금의 마지막 남은 갯벌인 소라갯벌을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원형갯벌로 보존해야 한다. 반면 전북도는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제성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파생된 경제적 효과, 그리고 주민들의 이제 그 이동권이 항상 항공 이동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모든 걸 다 고려를 해야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지역은 새만금이 어떻게 보면은 전라북도 상당히 현안 사업인데 국제 물류단지 이런 국제 비즈니스센터 이렇게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공항이 없다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요. 세계유산 추가 등재 추진에 포함된 수라갯벌. 갯벌 보존이냐 공항 건설이냐를 놓고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에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도내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도내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ARS 투표를 진행하며 투표 결과는 오는 26일 순회 경선에서 대의원 현장 투표 결과와 함께 공개됩니다. 민주당 도내 권리당원은 7만 6천여 명입니다. 이번 도내 투표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굳힐지 이낙연 후보가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갈 동력을 만들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 순회 투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기본국가 전북연대 대표단은 오늘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명징한 판단력과 실천력을 겸비한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전북연대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펼쳤던 정책들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모범적 사례들이며 96%의 공약 이행률은 그의 약속이 곧 현실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며 지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내년 봄에 파종할 목초와 사료작물 종자 공급 신청을 받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신청을 통해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의 30에서 50%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신청받는 종자는 오차드 그라스와 티모시 등 목초 종자와 옥수수, 수단 그라스 등의 사료 종자이며 신청은 자료작물 재배와 이용을 희망하는 농가가 재배할 종자별로 농협과 축협, 낙협에 오는 10월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도내 어린이집 10곳 가운데 7곳은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도내 1km 안에 성범죄자가 사는 비율은 어린이집 72%, 유치원은 44%로 조사됐습니다. 또 초등학교는 35%, 중학교는 37%, 고등학교는 43%였습니다. 한편 공개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이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대간선 수로에 대한 수질 관리를 강화합니다. 익산시는 대간선 수로에서의 수질 오염 행위를 감시하는 CCTV를 3곳에 추가로 설치합니다. 또 수질 검사 항목도 기존 6개에서 11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익산 지역은 전체 수돗물 공급량 가운데 49%를 대간선 수로를 통해 신흥 정수장으로 유입된 농업 용수를 정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종됐던 30대가 익산 여산면 야산에서 발견돼 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수색 인력 73명과 인명구조견 4마리, 드론 등을 투입해 여산면 야산 일대를 수색한 결과 지난 16일 A씨를 찾았습니다. 발견 당시 실종자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 보건소 주차장 확장을 위해 기존에 심어진 조경수가 벌목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조경수 10여 그루를 벌목한 후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벌목된 나무 가운데 소나무 3그루는 다른 곳에 이식됐지만 은행나무 등은 수요처를 찾지 못해 폐기 처분됐습니다. 익산시의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 누구도 노동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여당 후보들은 공장형 산업발전과 부동산 개발의 공약에 줄을 이루고 있다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노동배제와 노조 혐오를 양산하는 터무니없는 공약을 내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3권 보장, 자동차 산업 제조업 위기대책 수립, 코로나19 등 재난시기 노동위기 대책 수립 등 노동자를 위해 나서줄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실종된 치매 노인들이 시민의 제보로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2일 오전 A씨 가족으로부터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실종 경보 문자를 일대 주민들에게 발송했고 문자가 발송된 지 1시간여 만에 한 배달원의 신고로 A씨를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했습니다. 지난 21일에도 성묘를 하러 가족과 함께 전주를 방문한 중증 치매 노인 B씨가 혼자 숙소를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실종 신고 14시간여 만에 할머니 한 분이 배회하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해 B씨를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도내에서 금융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부문은 보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민원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원 총 1,140건 가운데 보험 관련 민원은 800건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습니다. 보험 민원 중에서는 생명보험 민원이 528건, 손해보험 민원 27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생명보험 민원은 지난해보다 20%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 상품으로 잘못 알고 가입했다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8년 만에 전기료를 인상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3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의 경우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 오르게 됩니다. 한전은 앞선 1분기 전기료를 3원 인하한 뒤 2, 3분기 요금을 유지해왔지만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전기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산시가 예산 소진으로 지난달에 중단됐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제3차 추경 예산을 통해 사업비 3천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질병과 사고, 실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공공요금 체납비 등 가구당 30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신청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군산시가 근대 역사 체험 행사인 군산 시간여행 축제를 개최합니다. 근대에서 과거로, 미래로, 특별한 일상으로의 시간 여행을 주제로 한 이번 군산 시간여행 축제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근대 생활상을 더듬어보는 체험과 전시, 공연 프로그램들로 구성됩니다. 이번 축제는 사흘가량 진행되던 이전과 달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9일부터 31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해 행사를 분산 개최합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이 2021년 새만금 풍경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새만금 유역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며 풍경화 대상 지역은 군산, 익산 등의 지역과 지류 하천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응모 신청서와 작품을 오는 10월 29일까지 전북환경보전협회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결과는 11월에 발표되며 수상작은 새만금 환경을 주제로 한 전시회와 환경 행사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원광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학 혁신사업 연차 평가 및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지역 산업 및 사회 수요를 반영한 혁신사업과 산학 연계 교육에서 성과를 낸 점을 인정받아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원광대는 교육부로부터 최고 등급 획득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10월 중에 받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시립황등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주민 보급형 프로그램 길 위의 인문학 공모에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각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문화 행사는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 옥구 라이온스 클럽이 추석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4가구에 한거의 선물 꾸러미를 직접 전달하는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군산중앙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390만 원 상당의 백미 260호를 개정동에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쌀은 관내 어려운 이웃 130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1도, 최고기온은 27도로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5도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